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도 기록을 따라가며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의 일상적 영업 활동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는 상상 이상의 공포였죠. 평범한 거래 뒤에 감춰진 함정은 결국 생존의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한 영업사원이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다가와 1톤 트럭을 알아본다며 말을 걸었죠. 외견상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고 지갑 사정도 여유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일 거라 생각했지만 남자의 태도는 묘하게 진지했습니다. 결국 영업사원은 정식 상담을 약속하게 되었죠. 다음날 그는 회사 상담실에서 다시 그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거래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고 신분증 확인도 거쳤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차를 등록하지 말고 임시 번호판 상태로만 가져오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눈 덮인 산소까지 직접 가져오라는 조건도 붙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고객의 독특한 취향쯤으로 여겼습니다. 며칠 후 차량이 준비되자 영업사원은 탁송기사와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약도는 불완전했고 길은 눈발로 덮여 있었습니다. 결국 트럭은 오르막에서 멈추고 그는 걸어서 고객의 집을 향해 올라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트럭 한 대와 함께 작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빛과 장작 타는 냄새가 그곳을 향한 길이 맞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집은 초라했지만 내부에는 따뜻한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안에서 고객은 친근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과 함께 밥과 술이 차려졌죠. 처음에는 고마운 환대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의 무게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준 술은 여러 병이었는데 약초주와 산삼주라며 자신있게 권했습니다. 영업사원은 예의상 잔을 기울였지만 마지막 잔은 이상하게 붉은 빛을 띠었죠. 죽은 것도 살아날 술이다 라는 농담 같은 말이 이어졌습니다. 맛은 역하고 비렸으며 그 순간 작은 섬뜩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눈은 밤새 쌓여 집은 고립되었습니다. 고객은 하루만 더 머물라며 집요하게 권했죠. 밖은 허벅지까지 잠기는 눈이었고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고객이 염소를 직접 잡아 도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그의 표정에는 설명하기 힘든 쾌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업사원은 차마 그 자리를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적막했고 어둠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시 방에 들어왔을 때 고객은 피 묻은 손을 닦으며 웃고 있었죠. 그리고는 무심히 내일은 더 특별한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죠. 그날 밤 그는 방에 누웠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신발을 신고 열쇠를 손에 쥔 채 긴장을 늦추지 않았죠. 눈꺼풀을 억지로 감았다가도 금세 떠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고리가 삐걱이며 움직였고 그림자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드리워졌죠. 그림자를 들여다보니 손에는 도축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발목에 무엇인가를 묶으려는 순간 영업사원은 온 힘을 다해 몸을 날렸습니다. 문을 박차고 뛰쳐나오며 고객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은 거칠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커다란 돌이 미끄러지며 구르자
간신히 몸을 뺄 수 있었죠. 그는 미친 듯이 산길을 달렸습니다. 눈은 무릎 위까지 차올랐고 호흡은 곧 끊어질 듯 했죠. 그러나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과 트럭 시동 소리는 그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려 내려오던 중 멀리서 민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생존의 신호였고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문을 두드렸죠. 민가의 문을 두드린 그의 손끝은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아주머니는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죠. 상황을 듣던 아주머니는 급히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전화 수화기 너머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겨우 안전에 닿았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지만 공포는 여전히 뼛속에 남아있었죠. 아주머니는 낡은 옷가지를 건네며 젖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불을 끄고 커튼을 닫으며 혹시 뒤따라온 이가 집을 발견할까 두려워했죠. 영업사원은 창가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레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눈 덮인 산길 위로 1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천천히 내려오는 장면이 보였죠. 트럭은 민가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발자국을 확인하는 듯 후진했고 이윽고 엔진 소리를 울리며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조차 그는 질식할 만큼의 공포를 느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불빛이 반대편에서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흐느끼며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반복했죠. 경찰은 상황을 듣고 곧장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파출소에서 그는 밤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진술했습니다. 낯선 고객의 수상한 요구, 산속집의 정체불명 분위기, 그리고 자신을 노렸던 섬뜩한 순간까지 모두 담담히 풀어냈죠. 경찰은 놀라면서도 진정시키며 다음 날 아침 현장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박자 경찰과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영업사원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이미 집을 비운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가재도구와 타다 남은 장작, 그리고 허술한 가림막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경찰은 불법으로 지어진 집임을 확인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집 근처 염소 우리 뒤편에서 발견된 깊은 구덩이였죠. 구덩이 안에는 동물의 사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뼈와 털이 뒤엉켜 있었고 썩어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러나 경찰의 손전등 불빛은 더 끔찍한 장면을 드러냈습니다. 동물 사이에서 사람의 뼈가 함께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고 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을 스친 것은 전날 그가 마셨던 붉은 술이었죠. 혹시 그것이 단순한 약초주가 아니었다는 끔찍한 의심이 가슴을 죄었습니다. 조사 결과 고객이라 믿었던 남자는 사실 강도 살인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친 뒤 신분을 위장해 산속에 숨어 살고 있었죠. 경찰은 버려진 술병과 여러 도구들을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특히 작은 방에 놓여있던 술단지 안에서 섬뜩한 단서들이 발견되었죠. 액체 속에 혀처럼 보이는 조직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실험 결과를 즉시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마신 술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죠. 영업사원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오랫동안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촛불 흔들림만 봐도 그날의 방이 떠올랐죠. 시간이 지나도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계약 하나가 얼마나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요구를 받는지, 사소한 순간에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죠. 3년 뒤, 그는 다시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같은 신분증을 내세운 자가 차량 계약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경찰의 개입으로 그 인물은 체포되었지만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었죠. 범죄자들은 서로 신분증을 돌렸으며 숨어 살고 있었고 산속 생활은 그들을 가려주는 은신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여전히 잡히지 않은 누군가가 있음을 인정했죠. 바로 그가 산속에서 마주쳤던 진짜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의 얼굴을 다시는 가볍게 믿지 못했습니다. 웃음과 친절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차를 판다는 단순한 일이 생존의 시험장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산길의 눈, 붉은 술, 도축의 표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장면은 사회의 그림자로 남아 기록처럼 끝없이 되풀이되며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를 던져주었죠. 오늘의 기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혹시 우리가 마주하는 친절한 얼굴 뒤에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있지는 않은가? 한순간의 방심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눈 덮인 산길에서 살아 돌아온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경계해야 할 경고로 남았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도 경각심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생존법이겠죠. 파출소 조사실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장면을 다시 풀어냈습니다. 경관들은 차분히 기록을 남기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에는 섬뜩한 긴장이 숨어 있었죠. 그가 묘사한 낯선 남자의 표정과 행동은 이미 여러 범죄자의 전형과 닮아 있었기에 경찰도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신원 확인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용된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밝혀졌고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죠. 경찰은 혹시나 남자가 여전히 인근 숲속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수색팀이 꾸려졌고 그도 동행을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두려움은 엄청났죠. 결국 그는 현장 인도를 최소화하며 약도만 제공했습니다. 수색 결과 집은 이미 철저히 비워져 있었고 불에 탄 잔해와 흩어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상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해온 자였다는 것을요. 며칠 뒤 경찰은 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염소 우리 뒤편 구덩이에서 발견된 사체 일부가 신원 미상의 인물임이 확인된 것이죠. 정체를 밝히려 했지만 오래된 손상으로 정확한 추적은 어려웠습니다. 다만 최소 1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하루만 더 머물렀다면 구덩이 속에서 또 하나의 흔적으로 남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죠. 사건이 언론에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숲속에서 은신하며 범죄를 이어온 자의 흔적은 조용히 정리되었고 기록 몇 줄만 남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그림자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했죠. 경찰은 그에게 보안상 주의할 것을 권고하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불안을 품었습니다. 언젠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는 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시간이 흐르며 일상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특정 상황에서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순간, 발자국 소리가 스치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죠. 주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거래를 하다 만난 낯선 남자가 아니라
인간의 어두운 심연을 직접 마주한 경험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았고 그의 내면에 깊은 흉터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3년이 지나 또 다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지역 대리점에서 동일한 신분증을 내세운 자가 차량 계약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의 개입으로 현장에서 체포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조사 결과 잡힌 자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서로 정보를 나누며 신분을 위장했고 숲속 생활은 그들에게 완벽한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자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훑는 듯했죠. 진짜 그 남자는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른다고요? 사람들은 흔히 산을 평화와 고요의 공간이라 여기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눈빛, 불빛 없는 오두막의 그림자, 한밤중 들려오던 기척은 여전히 그의 기억에 생생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바라보던 쾌락에 젖은 표정은 잊히지 않았죠. 산은 때로는 은신과 범죄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은 그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공간에서의 하루가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은 셈이었죠. 그는 사건 이후 영업 현장에서 더욱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래 상대가 누구든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의심부터 했죠. 동료들에게는 경험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과민 반응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경계심이 오히려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낯선 고객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습관은 불필요한 위험을 차단했죠. 그는 자신이 겪은 공포를 사회적 교훈으로 바꾸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기억은 되살아났습니다. 꿈속에서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는 숨이 막혀 깨어났습니다. 땀에 젖은 채 어둠을 노려보며 다시금 다짐했죠. 언젠가 현실에서 또 마주하게 되더라도 결코 방심하지 않겠다고요. 그 다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에서의 그 경험은 삶의 태도 전체를 바꾸는 경계선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기록해야 할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입니다. 친절로 다가오는 낯선 얼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삶의 평범한 순간조차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끝없는 다크는 언제나 곁에 존재하며 우리가 깨어있는 한 그 어둠은 쉽게 삼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경계와 의심, 그리고 생존 의지가 곧 우리의 방패겠죠. 그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고객을 대할 때마다 예전 그 얼굴이 겹쳐 보였고 미소 뒤에 감춰진 칼날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경질적으로 변했다고 수군댔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산속에서의 공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경고였죠. 스스로를 지키려면 끝없는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촛불이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자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죠. 손에는 낯선 도구가 들려 있었고 발자국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는 온몸이 굳어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겪은 순간이 다시 재생된 듯 생생했죠. 눈을 뜨고 나서도 가슴이 쿵쾅거려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죄상 후 기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사건이 남긴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단순한 심리 문제만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 남자는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호흡과 집중 훈련을 권했지만 그는 결국 본능적인 경계심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그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괜히 겁을 키우는 거 아니냐는 말도 들었지만 그는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산속에서 느낀 압박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동료들에게 늘 당부했습니다. 고객이라 해도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요.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동료들이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절실한 호소였죠. 시간이 흐르며 영업 방식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차량 계약이 전산으로 진행되어 신분 위장만으로는 쉽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방법이 바뀔 뿐 어둠은 언제나 빈틈을 찾아 들어온다는 것을요.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을 이용하는 자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숲속에서 마주한 그 얼굴은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든 누구의 모습으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새 후배들에게도 일종의 교관처럼 행동했습니다. 계약 전 신분 확인은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방문은 자제하라며 세세하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후배들은 때때로 그를 까다롭다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조언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수상한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죠. 그는 그제야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신의 공포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혼자 남은 밤이면 여전히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 낯선 기척 같은 작은 소음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과민하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그것이 생존의 본능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어둠을 마주한 자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법이었죠. 그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언제나 곁에 있음을 잊지 말자고요. 어느 겨울날 그는 다시 산길을 지나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눈발은 그날의 기억을 불러냈습니다. 잠시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공포는 아직도 살아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직시하고 통제하려는 의지가 생겼기 때문이죠.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미소, 평범한 일상, 사소한 대화조차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그 뒤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전부를 지배하게 두면 삶은 무너진다고요. 경계와 의심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점차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극적인 경험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 경각심,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과도 이어지죠. 산속 오두막에서 겪은 긴 밤은 그에게 생존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교훈은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없는 다크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방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깨어있는 의지로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의 기록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영업 현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의 욕망과 끝없는 다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선배처럼 언제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맞닥뜨릴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경계심이 되고 경계심은 살아남는 힘이 됩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누구도 방심하지 말고 주변을 살피며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요.